네, 안녕하세요. 설월기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오늘 하루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목요일, 금요일만 일하면 또 주말이 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는, 관측되는 현상이 있는데, 2030 남성들의 어떤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는 그러면서 개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흔히 뭔가 연애를 못해서 또 여자가 무서워서 내가 찐따 같아서 이런 감정적인 언어로 설명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런 해석이 현실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는데 요약을 하면 2030 남성의 연애 이탈을 감정적인 패배나 사회적인 부적응의 결과가 아니라 현재 연애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 비용이나 책임, 리스크 구조를 냉정하게 분석한 끝에 내려진 합리적인 철수에 가깝습니다. 오늘날 연애가 더 이상 관계를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진입 이전부터 뭔가 외모나 소득, 또 직업이나 안정성, 이런 사회적 지위, 또 정서 관리 능력, 연애의 어떤 숙련도까지 이미 만렙으로 갖추고 있어야만 참여가 뭔가 허용되는 이런 선별적인 경쟁 시장으로 변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금전적인 것과 정신적인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고, 반면에 보상은 불확실해졌고, 관계 유지 실패 시 감당해야 할 책임과 사회적인 리스크는 남성에게 구조적으로 집중이 되는데, 데이트 비용의 관행적 부담과 감정노동의 일방적인 기대, 또 이별 이후에 문제 있는 남자로 낙인 찍힐 가능성, 의도와 무관하게 가해자로 오인될 수 있는 도덕적인, 법적인 위험까지 고려한다면 연애가 더 이상 저위험하고 중수익의 사회적인 제도가 아니라 뭔가 고위험하고 통제가 불가능한 계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환경에서 다수의 2030 남성은 연애를 못하는 선택지가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지로 재분류를 한 것이고, 동일한 자원을 자기개발이나 금융투자처럼 뭔가 통제가 가능하고 기대 수익이 명확한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따라서 이 현상을 찐따화나 회피로 해석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뭔가 감정적인 진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연애라는 어떤 이런 관계가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 이런 변화에 대한 개인 차원의 냉정한 대응이라고 보는 편이 현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오늘날의 연애 시장은 이미 정상적인 교환과 선택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요건을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에 가깝고요. SNS와 데이팅 앱은 극소수의 상위 10에서 20%만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면서 평균값을 지워버리고, 이로 인해서 선택권이 실제보다 과장된 착시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마케팅 같은 경우도 이제 젊은 남성들은 정말 좀 피로해지고, 이제 돈을 내서 이렇게 소개를 받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나, 거기에 돈을 왜 태우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여자분들은 언제든 더 나은 대안이 존재한다고 인식을 하게 되니까 남성은 항상 비교를 당하고,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좀 아니다 싶으면은 이제 버려지는 어떤 이런 것도 좀 굉장히 슬픈 거죠. 이렇게 평가되는 위치에 놓이니까 관계가 뭔가 상호 탐색이 아니라 일방적인 심사 구조로 변했고, 이 환경에서 남성에게 연애는 감정 교류가 아니라 명확한 확률 게임이 됩니다. 투입 대비 성과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연애라는 게 이렇게 투자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 들어가는 차원에서는 참 이게 애매한 거죠. 또 그렇게 실패할 확률이 높고, 성공 이후에도 뭔가 유지하는데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관계 종료할 때 회복 비용은 또 과도하게 크죠. 투자한 점에서 보면 이게 고위험이고 저수익이고 저통제, 장기 락업 상품과 다를 바 없고, 합리적 의사결정자라면 자연스럽게 회피하게 되는 구조죠. 더 나아가서 연애를 해야 정상이라는 사회적 규범 자체를 빠르게 해체하고 있는데, 2030 남성은 이미 혼자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었고, 성적인 욕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또 분산하고 관리가 가능해서 정서적인 교류 역시 친구 관계나 온라인 커뮤니티나 취미 활동 등으로 상당 부분이 대체됩니다. 이로써 연애는 더 이상 삶의 필수제가 아니라 높은 비용과 리스크를 감수할 의사만 있을 때만 선택되는 사치제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인간이라는 게 이게 이제 기계도 아니고 어떤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어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나타나면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제 우연치 않은 그런 기회보다는 아예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이 이성에게 관심을 좀 두지 않는 남성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 변화가 개인의 회피나 결함이 아니라 연애 시장 구조 자체가 붕괴 직전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 신호에 가깝고요. 2030 남성이 연애에서 이탈해서 주식시장으로 이동했다고 해서 뭔가 욕망이나 관계에 대한 필요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죠. 사라진 것은 불투명한 규칙과 예측 불가능한 책임 구조를 감내하려는 인내심이기도 하고, 그 대체 경로로 주식시장이 선택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필연에 가깝습니다. 연애시장은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채 탈락의 책임을 개인의 눈치나 뭔가 인성으로 환원시키고, 어제의 호감을 오늘의 침묵으로 무효화하는 비가시적인 규칙 위에서 작동하지만, 주식시장은 잔인할 만큼 정직하죠.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 데이터와 기록이 남고, 결과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확정됩니다. 이 차이에서는 2030 남자들에게 결정적인 심리적인 안정감을 더 줄 수 있고, 연애에서는 아무리 자기개발과 배려나 성실함을 쌓아도 결과적으로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뭐 공부나 경험이나 전략이 수정되면서 최소의 확률의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또 존재하는 걸 보면, 더 중요한 것은 통제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연애는 또 본질적으로 타인의 감정과 선택에 종속이 되지만, 투자에서는 뭐 진입을 하거나 이제 돈을 빼거나 리스크의 크기까지 모두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통제감이 현재 연애 시장에서 끊임없이 평가되고, 뭔가 비교당하고 있는, 그대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감각 속에서 깎여나간 남성의 뭔가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장치로 기능을 하고, 돈을 계속 모아나가면서 이런 자산이 커지는 것이 이제 연애 시장에서 돈을 써버리면서 이제 의미 없는 뭔가 이 투자라는 생각을 계속 들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연애가 감정의 소모와 자기 의심을 증폭시키는 구조로 인식되는 반면에, 뭐 투자 같은 경우는 성과와 실패를 모두 자기의 어떤 서사로 흡수할 수 있는 자아 강화의 공간으로 재정이 되는 것이죠. 주식시장이 2030 남성에게 강하게 매력적으로 작동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게 냉정함 속에서는 분명히 뭔가 성장하는 서사를 허락해주기 때문인데, 초보 단계에서는 뭐 손실이 날 수 있고 또 곧바로 학습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실패는 전략적인 어떤 미숙이나 자산관리 차원에서 뭔가 리스크 관리가 부족했다는 구체적인 원인으로도 해석이 되고, 그 결과 계좌에서는 객관적인 기록으로 축적이 되는데, 뭔가 연애에서는 실패가 종종 매력이 없음이나 사람 자체의 문제로 환원이 되면서 존재를 부정당하는 경험으로 남는 것과 달리, 이렇게 투자 시장에선 실패는 개선 가능한 능력의 문제로 재구성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이러니하게 돈은 감정적으로 개인을 시험하지 않는데요. 기분이 나쁘다고 관계를 끊지 않고, 더 나은 대안이 나타났다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애매한 신호로 기대를 또 조장하지 않죠. 물론 시장은 잔인하고 손실은 냉정하지만, 그 잔인한 것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규칙 위에서 또 작동이 되니까, 바로 이 점에서 이런 투자 시장으로 2030 남성에게 불확실한 감정 교환의 장이 아닌 것이죠. 또 노력과 판단이 축적되면서 자아 성장으로 환원될 수 있는 뭔가 이 드문 공간으로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애와 주식을 감정의 영역으로 분리해서 철저히 경제적이거나 구조적 관점에서 비교하면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연애는 사실 높은 초기 비용과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유지 비용이 들고, 예측 불가능한 성공의 확률, 또 개인차가 극단적으로 큰 보상 구조를 가지는 반면에, 실패 시에는 감정과 시간, 금전적인 것들, 자존감이 동시에 손실이 되고 재도전 비용마저 누적됩니다. 반대로 주식은 뭐 초기 투입 자본을 스스로 조절할 수가 있고, 유지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아서 학습과 경험을 통해 성공 확률을 개선할 수 있는, 또 보상 또한 명확한 수치로 환산이 되는 거죠. 실패하더라도 손실은 금전적으로 한정이 가능하고, 뭐 이제 무지성으로 사실 인덱스나 이런 주식 투자를 계속 모아가다 보면 자산이 계속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차라리 연애하는데 돈을 쓴다기보다는 여기에 돈을 더 넣어버리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것이죠. 연애의 리스크는 신뢰의 붕괴와 자존감을 손상시키고, 사회적으로 뭔가 좀 힘들어지는 이런 관계적인 문제나, 나아가서 뭔가 좀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문제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이 비가역적인 흔적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서, 또 여기에 연애가 눈치나 공감이나 조율, 또 자기검열 같은 측정 불가능하고
보상되지 않는 감정노동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반면에 주식은 또 정보 수집과 확률 계산과 리스크 평가나 전략 수립이라는 분석 노동을 요구하고 결국 2030 남성들에게 돈이 외로움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지적도 맞지만 핵심은 연애도 뭔가 더 이상 외로움을 해소시켜주지는 못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연애에서 많은 남성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고 불만을 뭔가 참아야 되고 불안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뭔가 정서적인 안식 철학이보다는 또 다른 스트레스 원천을 경험을 하는 면에서 이런 환경에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내가 내면서 연애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는 순간에 연애는 합리적 선택에서 탈락하는 것이죠. 따라서 2030 남성의 연애 이탈은 두려움 때문에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경험하고 계산한 후 전략적으로 철수한 결과에 가깝습니다. 연애와 결혼은 더 이상 필수 코스가 아니고 조건과 효율이 맞으면 선택하는 옵션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지가 됩니다. 사회적인 우려나 아이 문제나 인구 구조 등은 개인의 비합리적 행동 때문이 아니라 이미 과도한 리스크와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이런 문제에서 비롯이 되고요. 결국 연애시장에서 떠나는 2030 남성과 그 자원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병리적인 현상보다는 뭔가 일탈도 아니고 경고의 어떤 신호입니다. 지금의 연애 시장은 비용이 높고 이게 왜 돈을 이렇게 써야 되는지 점점 깨달아가는 똑똑한 뭔가 스마트한 2030 남자들이 계속 더 많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애 시장에서 나오고 투자 시장으로 들어오는 2030 남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오늘도 영상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